아픔을 치유하기에 제주 국회의원들과 똘똘 뭉쳐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이뤄냈습니다. 희생자 배보상을 이루었고 4.3 수용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동안 20년 동안 24년 동안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 3명 가지고 4.3 특별법을 제정했고 대통령께서 직접 제주 이곳에 오셔서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끔 이끌어냈고 보상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일내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민주당이 만들어낸 20년간의 행적입니다. 오랜 수건인 평화대공원 사업도 뚝심 있게 성과 있게 이뤄냈습니다. 알뚜르 비행장은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국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부터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해결하고 알뚜르 비행장을 제주도민에게 돌려주는 첫 번째 조치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의 근간인 1차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1차 산업의 지킴으로써 헌신해 왔습니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성과 있게 확대했습니다. 수산직불제도 실시할 수 있게끔 했고 소규모 어가와 우리 해녀분들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이루어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낙가 위주로 보상되던 보상 범위를 풍선가로 확대 감귤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렸다고 자부합니다. 바이러스에 강한 무병모 보급사업, 감귤 신품종 보급 예산 확대 등을 통해서 감귤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통해 서귀포의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깨워가자 합니다. 첫째, 시민주권 시대를 선도하는 서귀포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오영훈 도정 역시 올해 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빼앗긴 서귀포 시민들의 주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시민이 직접 뽑는 서귀포 시장, 시의원을 뽑아서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서귀포의 농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좋은 품종을 지급해 주는 것과 더불어 유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제주 농수산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도매가 시장이 가능하게끔 산지 도매 시장을 도입하고 제주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수입보장 보험 확대, 공익직불제 단가 인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안심도시 서귀포를 실현하겠습니다.
아프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야만 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겠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조 체계를 정비하여 크게 아파도 지역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서귀포에 공공요양병원을 신속히 설립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의료원은 290병상 정도가 되어집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119병상이 만들어지면 400병상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귀포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귀포 의료원을 다닐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내겠습니다. 이번 환자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 의대 증원 및 지역인재 비율 확충과 단계적인 간병비 보험 적용을 위해 뛰겠습니다. 넷째, 교육혁신도시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여야 합니다. 그동안 서귀포 지역 교육 예산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제주교육발전특구의 완성 지원, 서귀포 교육 활성화,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노력하고 시작한 카이스트 제주문헌 유치도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에게 열린 기회의 섬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2016년 제가 제안해 2019년 만들어진 청년 창업보육센터 서귀포 스타트업베이, 애니메이션 센터 등이 청년 창업 인프라 역할을 현재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귀포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유 팩토리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청년 우선 고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서귀포가 아니라 이 땅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서귀포에 정착한 이주 청년들과 서귀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서귀포가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제2공항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열망을 안고 시민과 함께 제2공항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군사기지화되는 것과 핵기지화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공항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취임 2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할 만큼 사회 전 분야에 거대한 폐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사천국, 민생폭망, 군력 왜곡, 언론 탄압, 재난 발뺌,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정부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독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고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향해 기어 나아가야 합니다. 서귀포 시민들께서 기어주신 저 위성권, 권력에는 단호하고 국민께는 겸손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민의 힘으로
서귀포의 혁신을 일궈내겠습니다. 서귀포의 미래를 당당히 개척해 가겠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시민을 위한 정책, 내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모두 낭독하셨는데요. 앞에 계신 먼저 하겠습니다. 제주시를 출마한 이번에 당선되면 상선해갖고 국회의 꽃은 상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어느 정당이든 간에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는 국회의원이 셋밖에 없습니다. 300대 1이게 1%에 불과한 거죠. 근데 상임위원장이 되지면 최소 25명에서 30명의 의원들을 통솔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정부와 많은 것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제주의 부족한 정치력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앞으로 상임위원장이 되어지면 농해수위 또는 문강위 또는 국토위 또 복지위 등을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제가 지난 8년 동안 사실상 농업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농해수위를 꼭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제주 양대영 기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 후보는 비록 제주도 지방경찰청장을 지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제주를 떠나서 선거 때가 되어서 서귀포시 발전을 이야기한다는 비판이 일부 일고 있습니다. 우리 미성근 후보님은 아까 정책을 많이 했던 일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의 평생을 제주에서 살았고 서귀포시에서 도의원, 국회의원 등을 했지만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 한 것이 특이하게 다가오는 것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주에서 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녀서 이곳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지역 주민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서귀포 시민과 우리 서귀포 시의 애로 또 서귀포의 미래 비전을 잘 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 후보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대에 가셨다가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정말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의정보호를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매달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매달째 의정보호를 만들어서 매주에 하는 보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기원래 지난 8년 동안 금요일에는 무조건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월요일이면 국회에 복귀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아침 조찬 모임, 여러 학습 모임, 공부 모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도 하고 또 정책위 부의장도 사실상 근 한 4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저는 국회에 가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영훈 의원, 강창일 의원, 송재우 의원, 김한규 의원과
또 4.3 유가족들과 제주도민과 다 같이 만든 거지만 오영훈 의원이 저희 중에 4.3 유족이어서 오영훈 의원에게 그 역할을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이건 하는 게 맞다. 정치인인 제가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대표 발의를. 근데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은 유가족들이나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성과가 이 선거는 뭐 했냐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어민위원회에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무병료 보급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신품종을 바이러스가 없는 신품종을 만들게 하고 그거를 제도를 개선하고 또 지금 성산포에 해양치유센터를 만듭니다. 48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돈네코에 가시면 290억을 들여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을 유치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주섬에서 서귀포 지서를 제가 유치했습니다. 처음에 반대도 있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세금 서비스를 편히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담도 못 받고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서귀포에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특별급세 어느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가져다 우리 지역에 학교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위험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여러분 516 가다 보시면 하치마키 도로라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횡단보도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 사고가 날까 봐서 제가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가끔 지나가는데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생활 정치를 했고 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그런 도움을 받으셨던 그 제안을 했는데 도움을 받으셨던 많은 단체장님이 와십니다. 저는 큰 것보다 시민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신가요? 네, 계신가요? 한 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뉴스 문서영 기자인데요. 후보님이 이번에 당선하시면 삼선 의원이시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 중에서도 그래 삼선이면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정책을 오늘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삼선 맏형으로서 좀 손꼽을 수 있는 정책 한 3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얘기를 하라고 하면 네. 3개만 딱 집어주세요. 공약 이행률이 낮다고. 저는 그 제주 서귀포 시민의 주권 시대를 열 것입니다. 4.3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행정처제 개편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해가겠습니다.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예,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네요. 뉴스엔제주입니다. 개미 말씀 촬영하기 위해서 저기 서귀포 지역하고 성산포를 한번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이 의원님 그 평가를 구간이 명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서귀포에 보니까 저녁에 손님들이 많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성산포에도 어떤 분은 고기 굽는 냄새가 저녁에는 없대요. 표선이나 세화 쪽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저녁에 있는데 성산에는 아예 없다고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죠. 대한민국 전부가 그렇습니다. 국민의 민생에 대통령이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국민의 민생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절규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인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면 듣질 않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를 바꾸세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